제가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SF에는 항상 보면은 이제 인류의 멸망 뭐 이런 거가 많잖아요. 불교의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차용이 돼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러는데, 가령 뭐 예컨대 매트릭스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전형적으로 불교 플러스 거기는 솔직히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범신론이죠. 호모사피엔스가 19만 년 동안을 아주 소규모 혈연 집단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 농업혁명 이후에 부족국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고대국가 만들어지고,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9세기에 와서 국민국가로 쫙 분열을 했다가 지금 유엔이 만들어지고 EU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크기가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 문명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더 큰 공동체의 귀속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문화 양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SF 영화가 보면 인류를 단위로 설정을 해요. 에일리언이 오면 전 인류와 에일리언의 싸움이에요. 이 SF 영화라는 거는 되게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게 영화에 반영되는 거고, 그렇게 문화 양식을 만들어 갈 때 도움이 되는 종교 요소들을 어디 쓰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김진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다종교적인 그 특징,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설정하는 갈등 구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지구 제국이 형성될 것임을 예고하는 문화적 증상이다. 그렇게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SF를 반드시 아이들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SF가 먼 미래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젠가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거나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텐데, 그리고 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어떤 예술이나 문화가 무엇일까? 그러면 SF라고 아마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공상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던, 아니면 그 시민 사회를 열었던 그때 나왔던 소설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웃기거나 되게 그 당시를 비판하는 것들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위를 아마 SF가 나중에는 누리지 않을까. 글쎄. 이제 SF 분야에도 BTS가 K-팝으로 세계 팬들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작가가 SF 소설로 전 세계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날이 오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람들이 어떤 면에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메이저리그 진출하면 애들이 갑자기 막 야구를 시작해요. 그리고 또 축구팀이 잘하면 갑자기 축구를 막 시작하고 거기에 관심도 갖고 이러는데, 서구에서 SF가 출연하는 시기 보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사람들을 가장 추동했던 것은 과학적인 어떤 진보와 그 발견, 이런 것들이 문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과학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가슴을 뛰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좀 이야기로 한번 써보고 싶다. 잠수함으로 어떻게 북극해를 지나갈 수 없을까? 막 이런 걸만 써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마찬가지로 이제 달에도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SF가 확 화랑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가슴을 뛰게 할 어떤 과학적인 어떤 도약,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예를 들면 한국 우주인이 뭐 달에 가갖고 뭐 여러분 저는 한국말로 저는 달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기술과 인간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한국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작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